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내일이면 대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첫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2030을 전면에 내세운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내일은 이재명 후보의 본격적인 선대위 출범식인 전국민 선대위 회의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지역 선대위인 광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중앙 선대위 쇄신 의지에 맞춘 광주 대전환 선대위는 2030 청년들이 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고3 학생에서부터 30대 기업인, 시각장애인 영화 감독 등 다양한 청년층이 참여했습니다. 기득권 전부를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변화된 민주당, 그리고 완전하게 혁신된 민주당으로 다시 호남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범식에 앞서 광주 양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재명 후보는 최근 사망한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의 사과에 대해 또 한 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폭력 범죄는 소멸시효를 배제해 영원히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반역행위 또 학살행위에 대해서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지난 25일 밤부터 광주 전남을 돌며 민심 탐방을 벌인 이재명 후보는 내일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대국민 선대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KBC와 단독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광주 전남 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환영 인파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이 후보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수도권의 양보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기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냥 매주 타는 민생버스 또는 매주 타는 경청버스, 이걸 줄여서 그냥 메타버스라고 했습니다. 네, 어제 목포 여수 이렇게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기 좀 실감을 하셨는가요? 저희 예측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일면 자신감도 생기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좀 구름 인파가 몰려들긴 했는데 아쉽게도 좀 광주 전남에서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가요? 아무래도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더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 정도 하면 뭐 나름 잘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더 겸손하고 또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끌어올릴 자신은 있으신가요? 뭐 제가 자만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는 다른 당으로 또 지금과는 다른 미래 세력을 만들 자신은 있습니다. 지금 광주 선대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들 대거 앞으로 포진을 시켰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신가요? 근데 결국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청년 세대들로 상징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젊어지겠다, 더 변화하겠다, 더 빠르게 국민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선대위를 만들었고 소위 기득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했으니까 좀 믿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고 혹시 극복하실 방안이 있으신가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호감도가 제일 높았죠.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 주류가 아니고
이제 비주류 아웃사이더로서 끊임없이 도전해왔고 결국 기득권하고 충돌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으로부터 사랑받긴 좀 어려운 입장이죠. 근데 막상 이제 선거라고 하는 일종의 전쟁이 치러지니까 집중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저로서도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또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로 이렇게 음해나 이제 공격이 이루어져서 이제 많은 의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제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그 최근에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국가 균형 발전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 수도권에 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장 8년, 도지사 4년 가까이 하면서도 계속 국토균형 발전해야 된다. 수도권 일방적 규제 완화 안 된다. 합리화하는 정도를 모르겠지만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도 지금 결국 대선 후보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나 정치적 수준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하고 또 수도권은 너무 과밀해져서 폭발하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대대적으로 취해서 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일종의 선이나 양보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고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에 재정 투자라든지 SOC 건설이라든지 공기업 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기관 배치나 또 국가 역량 배분에 있어서 지방에 우선권을 많이 주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호남 시도민들께 아주 시원하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호남 시도민들께서 사실은 민주당에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대도 크셨을 테고 또 기대가 큰 만큼 이제 실망도 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의 원인을 다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드렸습니다. 계속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되겠다. 국민 우선 민주당, 민생 우선 민주당이 될 것이고 저 이재명도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라고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이 그릇 속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민주당 그리고 정말 국민이 우선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아닌 이재명 정부 또 단순한 정권의 승계가 아니라 더 새롭고 더 유능한 정부로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다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헌법 전문의 5.18 정신 계승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정치 세력 간 다툼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계기로 발전시키자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넣는 것을 약속하자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망언하는 사람도 이용하려는 사람도 모두 5.18 정신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5.18 정신을 길이길이 헌법에 남깁시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정치 세력 간의 다툼과 이용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계기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집단 감염으로 오늘 광주 전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 74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선 오늘 광산구 어린이집 관련 17명, 서구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8명, 북구 목욕탕 관련 1명 등 53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선 담양 경로당 체조교실 관련 3명, 고흥 일가족 3명,
그리고 격리 중이던 전남도 교육청 직원 1명 등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광주 전남에선 학교와 유치원,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12월의 첫날인 1일 수요일에는 빅그린 산단을 조성 중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준공식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천여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기 시작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선도기술 지원센터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선도기술 지원센터에는 친환경 미래차에 대한 시험 인증을 할 수 있는 장비 181종이 내년 하반기까지 도입돼 국내 최고 수준의 인증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같은 날 광주 전남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광주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42억 원, 전남은 지난해 79억 원보다 10억 늘어난 89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광주의 경우 5.18 민주광장, 전남은 전남도청 앞 광장에 설치돼 매일 모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일 금요일에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립니다. 민선 7기 들어서 4번째 열리는 이번 상생발전위원회는 빛고울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과 마한문화권 복원 등 40건의 공동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다만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군공항 이전 등 민감한 사안들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4일 토요일에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첫 신입생을 뽑기 위한 수시 전형의 면접이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지난 19일 학부 수시 모집 1단계에서 400명의 합격자를 뽑은 데 이어 이날 2차 창의성 면접을 통해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내년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대는 첫 수시 모집에 2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5일 일요일에는 빛고울 성탄문화축제 점화식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기독교단협의회는 매년 12월마다 옛 전남도청 앞에 대형 성탄트리를 조성해 충장로와 금남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밝고 화려한 빛고울의 이미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점화식에는 축하 공연과 축포 등 화려한 볼거리들이 준비돼 있으니 가족,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과 성탄 분위기를 미리 즐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